생명은 왜 죽음을 설계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끊임없이 자라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세포들은 매 순간 스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 37조 개의 세포는 모두 자신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시점이 있고 기능을 다하면 스스로 퇴장합니다. 죽음은 생명의 실패가 아니라 유지를 위한 전략입니다. 세포의 죽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결정하는 세 가지 내면의 시계, 즉 아포토시스, 세포 노화, 그리고 자가포식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계는 생명을 지탱하는 정교한 설계입니다. 우리는 그 시계를 통해 생명이라는 구조가 어떻게 균형 속에서 지속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일부 아포토시스, 세포가 선택한 질서 있는 죽음. 아포토시스, 그리스어로 잎이 떨어지는 것, 불필요해진 세포가 스스로 소멸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죽음은 무너짐이 아닙니다. 주변을 해치지 않고 질서 있게 사라집니다. 이 방식 덕분에 우리는 손가락이 분리되고 면역 반응이 끝난 뒤 몸이 다시 평온을 되찾습니다. 세포는 외부의 신호에 응답해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면역세포가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어 죽음 수용체를 자극하면 세포는 내부의 단백질 체계를 가동해 스스로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외적 경로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세포 스스로 죽음을 결정합니다. DNA가 손상되거나 미토콘드리아가 위협을 감지하면 세포는 사이토크롬C를 방출하고 내부의 죽음 효소 캐스페이스를 활성화합니다. 캐스페이스는 세포의 구조를 분해하는 집행자입니다. 핵이 조각나고 세포는 스스로를 포장한 뒤 조용히 사라집니다. 주변 세포는 그 잔여물을 흡수하며 아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포의 첫 번째 시계, 아포토시스의 질서입니다. 2부, 세포 노화, 텔로미어, 시간의 끝을 알리는 신호. 세포는 무한히 분열할 수 없습니다. 그 한계는 텔로미어라는 염색체의 끝부분이 결정합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집니다. 마침내 한계에 이르면 세포는 멈춥니다. 이를 헤이플릭 한계라고 부릅니다. 이 시점부터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죽지도 않습니다. 그저 시간의 흐름을 멈춘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 작동하는 것은 세 가지 단백질입니다. 도53, P21 그리고 P16. 이들은 DNA 손상을 감지하면 세포 분열을 멈추게 합니다. 이 기전은 암을 예방하기 위한 자연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 장치는 점차 우리 몸의 활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노화된 세포는 더 이상 유익하지 않습니다. 분열은 멈추지만 여전히 대사 활동을 유지하며 염증성 물질을 방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좀비 세포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생명체 내부에 머물며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세포의 두 번째 시계, 노화의 타이머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작동합니다. 3부, 좀비 세포와 SASP, 염증의 연결고리. 노화된 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을 우리는 SASP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들은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단백질 분해 효소로 구성되어 주변 세포를 손상시키고 또 다른 노화를 유도합니다. 결국 한 세포의 노화가 전체 조직의 노화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암, 심혈관 질환,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의 근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 노화의 전염성, 즉 인플라마징의 본질입니다. 4부, 자가포식, 세포의 청소와 연장된 생명. 세 번째 시계는 자가포식, 세포 스스로 낡은 부품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생존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응집된 단백질, 그리고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세포는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자가포식이 활발할수록 세포는 건강하게 기능하고 아포토시스로의 진행이 늦춰집니다. 즉, 세포의 수명이 연장됩니다. 흥미롭게도 자가포식은 결핍의 순간에 가장 잘 작동합니다. 단식, 칼로리 제한, 운동 이 세 가지는 오토파지를 촉진시킵니다. 세포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지 못할 때 내부의 낡은 부분을 분해하여 연료로 삼습니다. 그 결과 세포는 가벼워지고 새로운 기능이 재활성화됩니다. 자가포식은 세포의 유지보수 시스템이자 생명을 늦추는 자연의 타협점입니다. 5부, 세 가지 시계의 균형, 생명의 지속을 위한 조율. 아포토시스, 노화, 자가포식, 세 가지 시계는 각기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지만 그 방향은 하나입니다. 생명 시스템의 균형.
아포토시스는 불필요한 세포를 제거하고 노화는 무한한 분열을 멈추게 하며 자가포식은 손상을 수리해 시간을 늦춥니다. 이 세 과정이 균형을 유지할 때 생명은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과하거나 부족하면 노화, 암, 퇴행성 질환이 생깁니다. 즉,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죽음과 재생의 비율을 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6부 생명 연장의 최전선, 불멸을 향한 실험. 현대 생명과학은 이 세 가지 시계를 직접 조절하려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세놀리틱스, 노화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약물입니다. 다사티닙과 퀘르데틴이 대표적이며 동물 실험에서는 수명 연장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둘째, 텔로머레이즈 조절. 이 효소는 짧아진 텔로미어를 복구해 세포 수명을 연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암세포의 불멸성을 유발할 수 있어 극도로 정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셋째, 오토파지 촉진 전략, 단식, 약물, 영양 조절을 통해 자가포식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하는 연구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연구의 목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질서를 회복하여 건강하게 늙는 것, 즉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마무리, 죽음 속에 숨은 생명의 질서. 세포의 죽음은 생명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전략입니다. 죽음과 소멸, 정화와 재생, 이 세 가지 시계는 서로를 감시하며 생명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이 시계들이 점차 느려지고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몸은 여전히 질서를 지키려 노력합니다. 생명은 불멸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균형의 지속, 즉 살아있음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세포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확한 시간표의 일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